자, 원본 영상을 보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안정화되는 시간 점점 페이지 다운. 자, 여기가 딱 안정화되는 시간이죠. 1초 3프레임의 키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다크링은 줬으니까요. 나머지 서클들을 1초 3프레임에 가서 얘네들의 포지션이 변하나요? 포지션 안 변하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의 값을 줘야겠죠. Y 로테이션의 값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스케일의 값을 다 줘야겠죠. 자, 됐어요. 그리고 로테이션 값을 일단은 어떤 값을 줘 볼게요. 거기서 주면 안 되고 첫 프레임에서 로테이션의 값을 주면 얘네들이 빙글빙글 돌겠죠. 나머지 애들 안 보이게 해놨네요. 보이게. 자, 이렇게 도는데 서로 좀 다른 방향으로 돌면 보기가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로테이션의 값을 자, 첫 프레임에서 로테이션의 값을 어떤 건 결국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어떤 건 마이너스 360 전체를 좀 다 선택해서 그렇죠. 상관없어요. 어떤 건 마이너스 360을 하면 이 끝자리는 없어지고 앞에 한 바퀴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요. 어떤 건 그냥 1. 얘는 플러스겠죠. 그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지그재그로 돌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값이니까 마치 그 Y축을 중심으로 한 거울처럼, 그래서 보기가 별로 안 좋죠. 값의 변화를 좀 줘 볼게요. 자, 첫 프레임에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아니고 값을 좀 적게, 여기는 0, 여기는 270. 자, 이렇게 해야 서로 값이 좀 달라질 거예요. 시작이 좀 달라야. 이런 애들도 1이 아니고 좀 더 많이 주거나 좀 더 적게 주거나, 이렇게 해서 좀 랜덤해 보이게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막 좀 자유로워 보이죠. 좀 섞여 있긴 한데요. 자, 그리고 크기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프리콤프를 잠시 끄고 크기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크기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조금 순차를 두지만 한 17초나 18초 정도 왔을 때는 좀 비슷하게 따라가네요. 그죠? 처음에는 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럼 스케일도 S, 스케일도 처음에 자기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작았다가 아까 한 6, 7프레임 돼서 커졌다가 또 시간이 한 아까 얼마였죠? 이 정도 한 20프레임 정도네요. 그죠? 20프레임 정도가 되면은 좀 안정화가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105, 110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여기서
값에 좀 변화를 줘야겠어요. 서로 똑같은 값이 아니고 좀 다르게. 어떤 애들은 좀 더 크거나 어떤 애들은 좀 더 작거나. 너무 작으면 안 되겠다. 원본보단 커야 되는데. 자, 크긴 큰데 좀 값의 차이가 나게 이렇게 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숫자 0을 눌러서 까만색 공간은 왜 생겼죠? 잠시만요. 까만색 공간이 왜 생겼지? 이 스케일 값은 사실은 의미는 없는 건데 잘못 만졌고. 자, 1 있고요. 2가 안 보이네요. 그죠? 2가 뭐가 잘못됐네요. 2에 121 자기 크기로 못 돌아와서 그렇군요. 100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키가 잘못된 것 같고요. 자, 자기 크기로 여기서 돌아와야 되죠. 100. 그래야 자기 자리를 차지하죠. 이렇게. 자, 됐어요. 2만 지금 키가 없는 상태네요. 뭐가 빠졌네요. 자, 출발할 때 작다가 이렇게 커질 때는 서로 각각 다른 크기로 커졌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작아지면 되겠죠. 자, 근데 얘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누굴까? 7번이 원래 더 컸던 애죠. 그래도 조금만 좀 줄일게요. 바깥쪽 테두리보다 작아지게. 얘도 좀 크네요. 좀 줄이고. 됐습니다. 숫자 0을 눌러서 미리 보기. 네. 또 저런 현상이. 키를 안 눌렀네요. 이럴 수가. 자, 여기에 100을 누르고 나면 키를 눌러줘야 되는데 키를 안 눌렀네요. 왜 이럴까요? 자, 여기서도 좀 작게 시작해서 키는 한번 눌러 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키를 안 누르고 계속 작업을 했네요. 정신이 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 0을 누르면 다양한 크기로 커졌다가 작아지면서 저렇게 되네요. 됐어요. 자, 이 부분 좀 횡하니까 얘를 조금 키워줄게요. 숫자 0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부분도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뭘 만들어야 되는지 또 한번 볼게요. 쉽지가 않네요. 그죠? 많아요. 양이. 자, 저 회전하는 애들이 이렇게 모션 블러가 있는데요. 자, 저 부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장을 좀 하고요. 자, 그러면 5번이 6번으로 저장이 됐죠. 이렇게 흐려지는 부분을 만드는 방법은 모션 블러라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애프터 이펙트 레이어 특성에서 모션 블러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조금 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펙터 창에서 모션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뭐 여러가지 모션과 관련된 효과들이 검색이 되고요. 또는 블러라고 검색을 해도 됩니다. 블러라고 검색을 해도 여기 뭐 픽셀 모션 블러가 있는데요. 우리는 픽셀 모션 블러를 사용해 볼게요. 자, 원본 영상에서 이렇게 많이 회전하는 부분은 옆으로 많이 번져 있죠. 이렇게 번져 있죠. 속도가 빠른 부분도 많이 번지게 됩니다. 지금 저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자, 원본을 끄고요. 우리가 만든 콤프를 열어서 배경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뉴 솔리드 레이에서 좀 특이한 색을 넣어서 잘 보이도록 해볼게요. 자, 잘 보이죠?
자, 지금은 모션 블러가 없이 아주 그 딱 떨어지는 라인인데요. 이 부분에 픽셀 모션 블러를 넣을 건데 이걸 끌어다가 프리콤포 2, 프리콤포가 원들이죠.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그걸 넣었더니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데요. 좀 지글지글하고 그러네요. 자, 픽셀 모션 블러에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먼저 리셋은 밑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원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리셋, 처음 상태로. 그리고 셔터 컨트롤이 있는데 매뉴얼과 오토매틱이 있습니다. 오토매틱은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요. 우리는 매뉴얼로 할게요. 자, 그 아래쪽에 보면 셔터 앵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값으로는 180이 들어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좀 알아볼게요. 자, 영화 촬영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영화 촬영 카메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안에 셔터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카메라는 셔터가 우리 그 철문 셔터, 가게집 철문 셔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혀 올라가 있다가 아니죠. 막혀 있다가 셔터를 누르면 이 셔터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물론 이제 뭐 좀 다르게 생긴 셔터도 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문처럼 생겼어요. 셔터가. 자, 그런데 영화를 찍는 카메라는 이런 식의 셔터로는 연속된 장면을 계속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셔터가 있는데요. 그 셔터에 그 셔터 앵글이라 그러는 것은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요. 여기 축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거든요. 그래서 가림막이 있으면 이 부분은 빛이 안 들어가고 가림막이 없는 부분에 빛이 들어가서 뒤에 있는 영화 필름에 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 가림막의 각도가 셔터 앵글이에요. 지금 이게 180도고요. 자, 그럼 만약에 90도면 어떻게 되냐? 자, 가림막 90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0도면 이렇게, 360도면 이렇게. 자, 360도면 다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약간 그 지금 표현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다시. 자, 90도면 90도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180도면 180도가 열려 있다는 뜻이고요. 360도면 다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45도면 이만큼만 열려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짧은 시간에 이쪽으로 갈수록 짧은 시간에 촬영이 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긴 시간 촬영이 됩니다. 한 장을 찍을 때 짧은 시간에 촬영이 된다는 얘기는 자, 그 어떤 물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여요. 같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에 촬영을 한다는 얘기는 이 물체가 그 움직이는 궤적, 자, 공이 날아가면 공이 같은 시간을 짧은 시간 동안 찍는다 그러면 이 공의 원래 모양에서 짧은 시간이니까 이만큼만 꼬리를 달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런 상태 또는 뭐 이런 상태인 거죠. 이게 짧은 시간에
영화를 찍어내는 거고요. 긴 시간을 촬영한다는 얘기는 공이 있으면 이 공이 오랫동안 움직인 거리를 다 영화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다 열려 있거나 또는 이렇게 열려 있거나 많이 열려 있는 거죠. 이 각도가 열려 있는 각도가 큰 거죠. 그래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간 거를 다 기록을 해요. 계속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숫자가 짧으면 영상이 여기 이만큼만 빛을 통과시킬 수가 있죠. 영상이 짧으면, 그 시간이 짧으면. 그래서 이 꼬리를 몇 개밖에 기록을 못해요. 자, 여기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45.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최대값은 360이에요. 왜냐하면 셔터 앵글이기 때문에. 360 하면 긴 시간을 기록해서 이렇게 꼬리가 많이 생기는데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270을 놓고 한번 해볼게요. 뭐 값은 상관이 없어요. 360을 놔도 되고 이 450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있는 셔터 샘플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기록이 된다 그러면 아니 자, 예를 들어 이만큼이 기록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 제일 마지막 여기까지의 샘플링, 자, 샘플링을 2번 하겠다 그러면 이게 한 번이고요. 그 사이에 하나 더 집어넣는 게 2번.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샘플 2의 값이에요. 샘플을 5를 하겠다 그러면 둘, 셋, 넷, 뭐 다섯 이렇게 더 많이 끼워 넣는 거예요. 5는 좀 보여주기가 애매하네요. 샘플을 4로 바꿀게요. 자, 샘플을 4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꼬리가 더 많은 거예요. 4. 당연히 8로 하면은 더 많이 부드럽게 생기겠죠. 이게 샘플링 값이에요. 그래서 샘플링 값은 값이 올라갈수록 이 사이사이가 채워지면서 매끈하게 돼요. 값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매끈하게 보입니다. 현재 5란 뜻은 어떤 구간을 5번 샘플링 한 거예요. 이걸 25를 줘 볼게요. 자,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이유는 보다 더 촘촘하게 나누어서 부드럽게 보이는 거예요. 벡터 디테일은 뭐냐 하면 이 요소를 비트맵 요소를 벡터처럼 자, 이것 하나의 경사면 이런 것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디테일이 올라가면 이 곡선이 보다 더 곡선처럼 사실은 컴퓨터는 비트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곡선을 디테일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요. 디테일이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 모양을 움직임이 아니고 모양을. 그래서 이 부분이 벡터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모양이 현재 20인데요. 80 하면 저 부분이 매끄럽게 표현이 되죠. 그 대신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별로 매끄러워 보이지가 않네요. 자, 벡터 샘플링을 줄여 볼게요. 기본값이 20이었는데 5로 줄여 볼게요.
자, 이게 벡터 디테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할게요. 이 값이 올라가면 대부분의 경우에 더 나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값이 100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100% 벡터를 투입해서 계산을 한다는 뜻인데요. 100%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100%냐? 이 그림은 크게 확대해서 보면 하나하나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점 하나하나를 계산하는데 벡터를 별도의 벡터를 한 개씩 할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 시간은 분명히 비례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100일 때 100만큼 오래 걸려요. 5일 때는 5만큼 짧게 걸리고요. 그렇지만 이 값이 100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값은 기본값으로부터 만약에 20이란 건 뭐냐 하면 5개의 픽셀당 하나의 벡터를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5개의 픽셀당 20%니까 하나의 벡터. 그래서 값이 100일 때는 1픽셀당 벡터 하나, 20일 때는 5픽셀당 벡터 하나. 그럼 5이면 20개의 픽셀당 하나의 벡터를 가지고 그걸 추적한다는 뜻인데 값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이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아까 100으로 줬더니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값을 좀 줄여주는 게 그러니까 100이 아닌 다른 값을 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 50을 한번 줘보고, 자, 50도 많이 엉클어지죠. 자, 50보다 차라리 이런 값이 낮은 값이 더 비슷하네요. 그죠? 셔터 샘플은 값이 올라가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지만 벡터 디테일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자, 셔터 샘플도 값을 올려주면 계산 시간이 증가하죠. 자, 이 의미들은 그런 의미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채워보기를 하면 아까는 없었던 블러가 생기는데요. 자, 360이니까 좀 꼬리가 긴 것 같아요. 꼬리를 좀 더 짧고 퀄리티를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한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죠. 눈으로 표가 안 나는 값은 컴퓨터한테 일을 적게 시키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작업한 데까지 숫자 0을 눌러서 램프 리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모션 블러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는 뭘 한번 해볼까요? 옐로우 일단 버리고요. 얘도 안 보이게 해두고, 자, 렌저 플레이어 만들었고, 이 원들 움직이는 것도 만들었고, 별, 구름 다 만들었죠. 자, 이제 여기 날개가 나오는 부분을 해야겠는데요. 여기도 일이 만만치가 않네요. 일단은 작업을 진행할 방법만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안쪽도 뭐 원을 하나 채워주면 좋겠네요. 그건 그냥 간단하게 하나 채우면 될 것 같고요. 이 황토색으로. 자, 날개가 뻗어 나오는데 처음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페이지 다운. 네, 맞죠? 페이지 다운. 자, 날개가 없던 날개가 또 생기고요. 또 없던 날개가 생기고 이 원판의 뒤쪽에서 계속 날개들이 밖으로 나오는 형상이네요. 쭉 뻗었다가 살짝 줄어드는 이런 형식이네요.
자, 여러분들이 모션 그래픽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이런 부분에 있는데요. 아까 스케일에서도 엄청 커졌다가 살짝 줄어들죠. 그래서 모션에는 탄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탄성. 마치 스프링처럼 목표치가 있으면 목표치가 100이라고 하면 0에서 100까지 딱 가서 멈추는 게 아니고 0에서 105, 107까지 가서 스프링처럼 뭐 92, 3으로 줄었다가 팅 하고는 결국은 100의 자리를 잡는 그런 게 모션 그래픽에서 가장 기본적인 뭐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작의 표현법. 이번 날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날개가 끝나면 저기 비행선 모양, 그 다음에 비행선이 분출하는 모양, 뭐 그 정도로 하면은 되겠네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네요. 자, 다음 시간엔 날개를 만들어 볼게요.